이와 같이 대체 통합의학은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홍윤 박사와 대체 통합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08년도에 전홍윤 박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체 통합의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통합의학이란 현대의학의 주류요법인 수술이나 약물치료 또 주사요법 이런 것들에 각각의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전통의학, 민간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장점들을 서로 혼합해서 각각의 장점들을 모아놓은 것이 대체 통합의학이다. 이제 저는 그날 그렇게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현대의학에서는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1차선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제거되면 혈압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2차선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약물 치료를 평생 동안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대체 통합의학에서는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을 피 속에 있는 노폐물 독소가 많아가지고 심장에서 압력을 받으니까 심장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를 돌리기 위해서 압력을 높이는 이것이 고혈압의 원인이니까, 이 고혈압을 정상 범위 안에 놓게 하려면 피 속에 녹아있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영양 과잉물질이나 중간대사산물이나 노폐물이나 이런 피를 걸쭉하게 하는 이런 원인들을 오토파지시켜 가지고 태워서 날려버리면 피가 맑아지니까 심장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 혈관에 피를 밀어줄 때 압력을 높일 이유가 없으니까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혈압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피를 맑게 하는, 오토파지 시켜서 피를 맑게 하게 되면 고혈압의 원인이 좋아진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좋은 말이다 싶지만 실제 여러분 지금 현재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피를 맑게 하는 오토파지 시켜서 걸쭉한 피를 맑게 해버리면 혈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누구나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 전에 3, 4년 전에 어떤 분에게서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심근경색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도 했고 내일 오전에 수술 날짜가 잡혀 있어 가지고 이미 입원을 해 가지고 이제 수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이분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해 왔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되는데 많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는 의사도 아니고 그런 위험한 수술을 두고 있는 환자분에게 제가 어떤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수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대부분 그런 수술요법들은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텐트 시술을 하고 있으니까 수술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이 수술은 보름 뒤에 한 달 후에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당신이 하는 그 단식이나 생치식 요법을 한번 해보고 수술을 결정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당장 이제 9시에 수술을 할 거라고 시간까지 다 잡아놓고 이미 병원에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수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분이 그 수술 필요한 주사 바늘을 뽑고 굳이 뒷날 찾아왔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왜 그 병원에 심근경색 협심증으로 가게 됐느냐고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이분이 수년 전부터 자기는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여성분이었는데 키도 그렇게 150, 160cm가 채 안 되는 키도 좀 작아만 하고 살도 그렇게 비만도 아니고 적당한 체구였는데 심근경색 협심증이 와가지고 몇 년 전부터 혈전용해제 약물을 먹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물을 먹고 있는 와중에서도 자꾸 점점 심해져 가지고 이제 평지를 조금만 걸어가도 이제 숨이 차고 좀 쉬었다 가야 되고 이제 그런 한계까지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더니 거의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거의 막혀가니까 한 군데 시술해야 된다고 그런 결과를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생체식이나 단식을 통해 가지고 한 보름 정도 뭐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뭐 해드릴 건 없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이곳에서 한 달 반 정도 단식을 하셨습니다. 단식은 그냥 맹물만 드시고 그냥 굶는 게 아니라 사과당근 주스나 씨앗즙이나 감잎차나 또 생강차나 또 발효액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드시면서 한 달 반 정도 이곳에서 하시고, 처음 오실 때는 정말 그분이 숨이 가빠가지고 몇몇 달 가시다가 쉬시고 운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약 20일 정도 넘어가시면서 이분이 우리 집에 올라오는 오르막이 약간 경사진데, 이분이 중간에 한 번 정도 쉬시고 또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한 번도 안 쉬고 이제 그냥 이게 올라오실 수가 있는 체력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가는 등산도 같이 가시게 되고, 그러시면서 한 달 반을 하시고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지금 심장의 상태가 어떤지, 몸에 헐떡거림이나 숨가쁨이 없다 할지라도 꼭 진찰을 받아보시라고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그분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저는 이제 많이 이제 궁금했습니다. 진찰을 해보셨느냐? 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분이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찰을 다 해봤는데, 그때 막혀있던 심근경색 협심증 정체가 있던 그 부위가 뚫혀가지고 흔적도 없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은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너무 고맙다고 또 인사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해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 스스로가 여기서 오셔가지고 단식과 생체식을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너무 좋은 결과였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제 그분에게 단식과 생체식을 조금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었느냐 하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심근경색 협심증으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혈압약을 한 20년 넘게 드시고 계셨고, 심근경색 협심증 때문에 이제 와파린이라고 하는 혈전 용해제를 한 10년 넘게 계속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남해에 있는데도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같이 이제 살자고 해도 아들에게 이제 부담이 된다고 굳이 어머니께 혼자 이제 시골에 사셨는데, 그러다 어느 날 쓰러지셔가지고 급하게 제 가까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치료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병원에서 이제 어머니가 먹는 그 와파린 혈전 용해제를 좀 과다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위장출혈, 장출혈이 수시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그 위장출혈이 일어난 곳을 이제 수면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고, 또 장출혈이 일어나면 또 장수술을 하고, 정말 한 달, 두 달 동안 저희 가족이 정말 돌아가면서 어머니 병 간호를 해드렸는데,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머니에게 매달려 가지고 그 치료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 담당 의사분에게 이 와파린을 좀 안 쓰면 안 되느냐, 와파린을 쓰니까 계속해서 이제 안에 내벽에 와파린을 쓰니까 계속해서 혈관이 이제 터지니까, 혈전 용해제인 이 와파린을 사용하게 되면 피는 묽어지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 혈관이 잘 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혈전 용해제를 먹는 분들이 피부에 멍이 잘 들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드는 이유는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새 나와가지고 멍 자국이 생기는데, 이것이 이제 요런 데 생기면 아무 이상이 없죠. 자동 흡수가 되는데, 근데 장 내벽에 혈관이 너덜너덜하게 터지게 되면 이것은 이제 수 없이 이제 바늘로 집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통해 가지고 혈관을 꼬매야 되니까 이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사분에게 어머니 와파린을 좀 안 쓰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와파린을 안 쓰게 되면 혈전이 피떡이 혈관의 일부를 막게 되면, 뇌혈관을 막게 되면 생명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안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두 달 동안 하다가 도저히 견디다 못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니까 강제 퇴원을 하겠다고, 여기서 끝도 갓도 없이 수술을 하고 다시 약물 치료를 하면 또 혈관이 터지고, 또 좀 혈관이 좋아져 가지고 혈관이 또 좋아져 가지고 와파린을 먹게 하면 또 혈관이 터지고, 이것이 뭐 석 달 만에 끝날지 6개월 만에 끝날지 끝도 갓도 없이 가야 되니까 저는 결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 어머니니까 제가 의사분에게 제가 여기 병원에 일단 퇴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치료를 좀 하겠다고 하고 제가 이제 퇴원을 시켜서 저희 집에 모시면서 제가 20일 동안
제가 알고 있는 단식을 시켰습니다. 저희 어머니 굶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제가 단식을 저는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단식할 때 어머니 단식을 저하고 같이 하시면 어머니 먹는 혈압약을 좀 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혈전 용해제를 먹더라 해도 조금만 먹어도 되니까 저하고 같이 단식을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야 나는 한 끼만 굶어도 나는 막 힘도 없고 식은 땀이 나고 굶는 걸 내가 절대 못한다. 니나 많이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나는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이러다가 약 먹다가 뭐 죽지. 어머니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강제로 이제 단식을 시킬 수 없었는데, 지금은 어머니의 어떤 그런 결정권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단식을 시켰는데, 한 20일 정도 지났을 때 출혈도 안 생기고 숨가쁨. 어머니는 여기 이곳에 오셔가지고 저희 마당에 운동을 좀 시키면 몇 걸음 걷다가 숨이 이제 차가지고 심근경색 협심증 때문에 숨이 가빠가지고 앉으셨다가 또 가야 되고, 또 몇 걸음 가시다가 또 앉았다 가야 되고, 이런 이제 실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아도 숨가쁨이 이제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을 재보면 혈압도 정상 혈압이 나오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혈전 용해제 혈압약을 드시지 않고 수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오신다고 할 때 굳이 내가 막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곳에 오셔가지고 한 달 반 동안 단식을 하셨고 생체식을 좀 하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지금 4년이 지났는데, 그때 같으면 심장이 막혀서 뭐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오히려 생명 위험이 있었을 텐데, 지금 너무 건강하게, 또 그때 심장을 막고 있던 관상동맥의 혈전이 다 사라지고 정말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체 통합의학은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올라가는 오르막에 자동차에 연기통에서 까만 연기가 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까만 연기를 없앨 요량으로 좋은 기름, 비싼 휘발유를 넣으면 약간의 기름, 약간의 까만 연기가 사라질 수는 있으나 그 까만 연기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차들은 좋은 기름, 비싼 기름을 자꾸 주유하는 것보다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가지고 엔진을 한번 보링한다면 이 까만 연기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가 있겠죠. 이런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 심장에는 큰 관상동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 주위로 좁은 혈관들이 수세미처럼 우리 혈관을 막고 있는데, 그런 혈관들도 동일하게 피 속에 있는 중성지방 기름기가 달아붙어 가지고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이 좁아져 있는데, 단식과 생체식을 통해 가지고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을 오토파지 시키고 혈관벽에 붙어 있던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 피떡들을 오토파지를 시킬 수만 있다면 이런 방법이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전홍준 박사님을 만나면서 이런 칼을 대지 않는 이 수술이야말로 서로의 장점들을 이용해서 좋은 방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의학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전홍준 박사님이 써놓은 비오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아니면 생명 리셋과 같은 책들을 한번 읽어볼수록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낫지 않는 그런 질환들이 있다면 대체 통합의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현대의학의 장점들, 또 옛날에 우리가 전통의학, 민간요법의 장점들을 모아놓은 이런 대체 통합의학에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여러분들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